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영이라고 하고요. 뇌혈관 수술을 전공으로 하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저는 주로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주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뇌가 보내는 경고 증상, 어떤 것이 있는지만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환자분들께서 그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오시면 여쭤보는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서 그럼 머리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아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요. 즉 뭐 새벽이나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그때 머리가 오전에 제일 머리가 많이 아픈지, 아니면 오전에는 괜찮은데 점점점 오후가 될수록 점점점 머리가 많이 아파지는지, 그런 것들을 하루 중에 언제 머리가 가장 많이 아프십니까? 라고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오후로 갈수록 점점점 머리가 아파집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두통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1차성 두통의 그런 긴장성 두통의 대부분이 이제 하루 종일 점점점 일 많고 뭐 업무가 많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면서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 거니까 그런 긴장성 두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아침이나 오전에 새벽에 머리가 더 많이 아프다, 이런 경우는 혹시 만약에 뇌 종양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뇌 종양이 생기면 뇌가 붓는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서 있을 때는 우리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뇌에 붓기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부종이 빠지게 되는데, 이제 밤에 자는 동안에는 머리가 낮게 되니까 이 부종이 머리 쪽으로 좀 더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새벽이 될수록 머리가 더 많이 아파지고, 새벽에 머리가 아파서 잠을 깬다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제일 많이 아픈 아침에 오히려 메스크메스크하게 토할 것 같은 증상도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이나 기상시에 두통이 생긴다, 또는 밤에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깰 정도로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것들은 뭔가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두통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떤 검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환자가 있어요. 한 2년 전쯤인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그 어머니랑 같이 제 진료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뭐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아주 심한 정도의 양상은 아니었는데, 뭐 고등학교 2학년이면 뭐 그 당시가 중간고사 기간인가 그랬는데 시험도 보고 뭐 학업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뭐 단순히 두통을 조금 없애주는 진통제를 처방해서 좀 지켜보자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얘기한 게,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머리가 제일 많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검사를 해보자, MRI를 찍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뇌, 특히 그것도 아주 숨골 쪽에 굉장히 큰 종양이 나왔어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신경외과에서 중환 환자를 많이 보는 그런 직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린 그 남학생이 이렇게 머리에 종양이 생기니까 참 저로서도 그거를 그 부모 어머니한테 또 그 학생한테 머리에 이렇게 종양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아무리 뭐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와도 이렇게 오전에 두통이 더 많아지거나 이런 양상이 보이면 꼭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뇌가 보내는 그런 위험 신호, 두 번째, 벼락 두통이죠. 마치 말 그대로 벼락이 치는 듯한 통증을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는 극심한 두통, 나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다, 제가 평소에 아팠던 거랑은 다른 양상의 새로운 두통, 이렇게 환자분들은 표현을 하시고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머리가 정말 폭발하고 터지는 것 같은, 그리고 드라마 보면은 이제 막 흥분하고 화를 내고 막 하다가 갑자기 하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는데, 동맥류가 파열돼서 지수막하 출혈이 생기면 그 뇌막 자극 증상이라고 해서 뒷목이 땡기고 아픈 증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뇌 동맥이 터지고 파열돼서 뇌압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뭐 구토, 오심, 구토 이런 것들이 동반하게 되고 뭐 심한 경우는 터지는 순간에 의식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 눈하고 귀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우리 눈은 뇌의 창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눈과 뇌신경, 뇌 자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에 어떤 문제가 눈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증상들이 이제 복시라는 건 눈에 초점이 안 맞는 걸 얘기합니다. 또 시야장애, 뭐 이렇게 내 시야가 마치 커튼을 치거나 이런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일과성 암시라는 거는 잠깐 동안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흑암시라는 말도 하는데요. 깜깜해졌다가 다시 뭐 몇 초 뒤에 좋아진다든지 이런 눈으로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 또는 안검하수라는 건 이게 눈이 안 떠지는 증상입니다. 눈꺼풀이 안 떠지는 증상, 마치 우리가 윙크한 것처럼 이런 증상들을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은 당연히 눈이 불편하고 눈이 이상하니까 안과를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안과에서 이거는 안과 쪽에 문제는 없는데 뇌신경 쪽으로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권유를 받고 저희 신경외과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안과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안과 저 안과를 전전하다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오시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명 증상입니다. 특히 이명 증상도 우리가 혈관성 이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명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복잡한 원인으로 생기고 치료도 굉장히 까다롭죠. 이비인후과를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사실 이명을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이명, 귀에서 소리 나는 증상도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여요. 일테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마치 삐 소리가 귀에서 난다, 하이피치, 굉장히 삐 소리, 높은 음으로 나는 삐 소리가 난다는 분도 계시고, 귀에서 매미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맴맴맴 하는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귀에서 졸졸졸 물 새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어떤 혈관성 이명이라고 말하는 건 맥박이 쿵쿵 뛸 때마다, 내 심장 맥박이 쿵쿵 뛸 때마다 마치 귀 쪽에서 물이 슉슉슉 하고 새는 그런 양상의 이명이 들릴 때는 혹시 뇌혈관 쪽으로 생기는 이명이 아닌지, 원인으로 생기는 이명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증상이 이제 귀로 생기는 증상.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박동성의 이명, 삐 소리나 이런 증상하고도 달리 맥박이 쿵쿵 뜰 때마다 마치 귀 뒤쪽에서 물이 슉슉 새는 것 같은, 뇌에 생기는 병 중에서 뇌경막 동정맥류라는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병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뇌에는 동맥하고 정맥혈관이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동맥에서 나온 피가 몸의 뇌라든지 몸의 조직에 피를 다 보내주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다 쓰고 말초혈관을 돌고 나오는 피가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마치 상수도에서 다 쓰고 설거지한 이 물이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돼야 되는데, 이 동맥하고 뇌에 생긴 동맥하고 정맥 사이에 비정상적인 연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도꼭지물이 이 설거지도 안 했던 그냥 깨끗한 물이 바로 하수도로 직접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도꼭지의 높은 상수도의 압력이 하수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하수도에서 물이 콸콸콸콸 새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 생기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걸 정리하겠습니다. 그 뇌가 보내는 위험한 신호, 사인. 오늘 꼭 잊지 마셨으면 제가 당부드리는 게요. 첫 번째는 뇌가 언제 아프냐, 머리가 언제 아프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상시에, 새벽에 또는 밤에 수면 중에 자는데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것들은 안 좋은 두통의 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메스꺼 구토,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두통이다. 이거는 중추성의 어떤 원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눈의 시야장애나 복시, 눈꺼풀이 안 떠지는 이런 증상들, 이거 뇌가 보내는 위험한 사인이니까
꼭 병원에 가서 전문의랑 상담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명에 많은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박동성으로 맥박 뛰는 것 같은 양상의 이명이 있는 경우는 뇌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런 증상, 네 가지 증상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한 뇌 전문의와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진영이었습니다.